안녕하세요. 우리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하고 또 가장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걸까요? 참 아이러니하죠?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, 바로 이 가족 관계의 복잡한 매듭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. 그 원인부터 해결책까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.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. 이 답답함. 정말 사랑하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가장 날카로운 말이 튀어나가고 깊은 오해만 쌓이는 이 상황.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문제의 핵심입니다.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현대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소통의 위기 현상부터 짚어봐야 합니다. 이게 단순히 몇몇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어쩌면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일지도 모릅니다. 시대일보에 실린 한 기사를 보면요. 가족 간의 소통이라는 게 이게 그냥 말 몇 마디 주고받는 차원이 아니더라고요.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, 예를 들면 아이들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, 정신건강, 심지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는지까지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가족 소통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말 잘하는 법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같은 거라는 거죠.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. 부모님들 마음은 어떨까요?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1순위가 공부 잘하는 것도 좋은 습관을 갖는 것도 아니었어요. 바로 정서적 교감이 무려 48%로 1위였습니다. 아이와 마음으로 깊이 연결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시죠? 하지만 현실은 글쎄요. 바로 이 간절한 바람과 현실 사이의 커다란 간극이 우리가 지금 아니, 부모는 이렇게 교감을 원하는데 왜 소통은 자꾸만 삐걱거리는 걸까요?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으려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족의 감정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. 정신과 의사 머리 보웬이 제시한 다세대 가족 이론이 그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. 보엔 이론의 핵심은 이거예요. 가족은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집단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한 사람의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생기면 그게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다른 가족 모두에게 파문처럼 퍼져나가죠. 그리고 이런 감정적인 패턴은 우리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로부터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갈등이 사실은 내 탓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려받은 이 거대한 가족 시스템의 증상일 수 있다는 거죠.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정서적 융합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미분화된 가족자 덩어리라는 좀 어려운 말로도 불리는데요. 아주 쉽게 말해서 가족이 감정적으로 너무 끈끈하게 얽혀서 말 그대로 한 덩어리가 되어버린 상태예요. 엄마가 불안하면 왠지 나도 같이 불안하고 아빠가 화를 내면 그게 꼭 내 감정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. 이렇게 나는 사라지고 우리만 남게 되면 갈등이 생겼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이 불쑥 먼저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킨 감정의 덩어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? 보에는 자기 분화라는 개념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. 바로 융합의 반대편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향한 길이죠. 자기 분화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정서적 융합과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. 비유하자면 가족이라는 감정의 포평을 속에서도 나라는 배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는 능력 같은 거죠.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차분히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는 힘, 바로 이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이 자기 분화 수준을 높이는 게 대물림되던 건강하지 않은 가족 패턴을 딱 끊어내는 열쇠라는 겁니다. 보에는 이 자기 분화 수준을 0에서 100점까지 점수로 매길 수 있다고 봤어요. 자, 우리 한번 스스로를 체크해 볼까요?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요, 주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기가 쉬워요.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 한 번 받으면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. 근데 반대로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딱 잡습니다. 관계 속에서도 독립적인 나를 지키고 힘든 일이 닥쳐도 목표를 향해 꿋꿋이 나아가죠. 어떠세요?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? 분화 수준이 낮은 가족에게서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. 바로 이 감정적 삼각관계입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
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두 사람이 직접 부딪혀서 문제를 푸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녀를 끌어들여서 긴장을 푸는 거예요. 애가 공부를 안 해서 속상해 라면서 아이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부부 사이의 진짜 문제는 슬그머니 덮어버리는 거죠. 이건 정말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다음 세대로 넘겨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.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봤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 대화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, 바로 비폭력 대화를 소개해 드릴게요.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인 마셜 로젠버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. 우리가 내뱉는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, 그 모든 폭력적인 표현은 사실 제발 내 욕구를 좀 알아주세요 하고 외치는 서툰 비명과 같다는 거죠. 이 관점으로 보면 상대방의 비난이 나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짓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. 우리가 정말 무심코 사용하는 말들 중에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들이 참 많아요. 여기 서예제까지 소통 방해꾼들을 한번 보세요. 판단하고 조언하고 분석하고 듣기만 해도 좀 숨이 막히지 않으세요? 우리는 상대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쾅 하고 닫게 만드는 행동들이에요.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말을 가장 자주 쓰고 계신가요? 여기서 한 시치료 전문가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. 2004년에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직접 한국에 와서 열흘 동안 비폭력 대화 워크숍을 열었어요. 이 사진이 바로 그때 모습인데요. 이 워크숍에 참여했던 한 분은 이 경험이 인생 소통의 방식과 대화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삶을 변화시켰다고 회고합니다. 도대체 어떤 경험이었을까요? 비폭력 대화의 모델은 놀라울 만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. 바로 이 4단계인데요. 첫째, 평가를 쏙 빼고 관찰한 사실을 말합니다. 둘째, 그것에 대한 나의 솔직한 느낌을 표현하고요. 셋째, 그 느낌이 어떤 욕구 때문에 생겨났는지 알려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구체적인 부탁을 하는 거죠. 예를 들어, 당신은 몇 날 늦어? 이렇게 비난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당신이 약속 시간보다 30분 늦게 왔을 때 관찰. 저는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외로웠어요. 느낌. 왜냐하면 우리 사이의 약속이 소중하게 지켜지길 바라거든요. 욕구.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해줄 수 있을까요? 부탁. 어때요? 이 4단계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생각할 틈을 만들어주죠.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자기 분화의 핵심이기도 합니다. 다시 아까 그 참가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. 워크숍 마지막 날 이분이 마셜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받으면서 깊은 공감을 경험하고 감사를 표현했대요. 그랬더니 마셜 박사가 산책길에 주운 작은 토끼풀꽃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나도 누군가에게 기여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하고 기뻐서 나 자신에게 이 꽃을 선물했어요. 이 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. 이 작은 일화가 모든 걸 보여주죠. 진정한 공감과 연결이 얼마나 큰 치유의 힘을 갖는지 말이에요. 이분은 이 꽃을 아파로 만들어서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가족 시스템 이론에서 말하는 자기 분화와 비폭력 대화라는 연결의 언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?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대물림되는 가족 문제의 고리를 끊어낼 마지막 열쇠를 찾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보웬 이론은 우리에게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. 바로 가족 구성원 중 단 한 사람만이라도 성공적으로 분화하면 그 가족 시스템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. 내가 먼저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나 나의 중심을 잡고 비폭력 대화라는 새로운 언어로 연결을 시도할 때 그 선한 영향력이 가족 전체, 나아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진다는 거죠. 모두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. 모든 것은 나, 한 사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. 결국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사랑과 존중의 선순환에 있는 것 같아요. 이 구절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때에 그 관계는 비로소 살아 숨쉬고 춤추게 되는 거죠. 이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욕구를 소중하게 여기는 상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. 오늘 우리는 가족이라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과 그 안에서 다시 연결을 회복하는 새로운 언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
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우리 가족의 패턴 중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내가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결심하게 된 것이 있으신가요?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.